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상론으로 보는 미월부터 이제 미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월부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달과 오달 그리고 이제 미토 토달로 들어왔는데 토면은 무토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미월은 토월이니까 무토가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무토의 뿌리가 아니니까 뭐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토가 무토의 뿌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점이죠. 미토는 이 미중에는 정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와 을목 기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의 뿌리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라주의 그릇을 볼 때 이 뿌리를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 그릇의 크기를 예단할 수 있습니다. 6월무토는 미월무토는 우화 건고라 여름을 만나서 건고하다. 자, 바짝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마를 건자 마를 고자인데 땅이 다 메말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간개수. 또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오달 같은 경우는 또 임수를 써야 되는데 성간개수, 뭐 미월은 또 개수를 쓴다. 차용, 병화간목. 그 다음으로는 병화와 간목을 쓴다. 개병, 양투. 개수와 병화가 투간되면 과갑중인이라 해서 뭐 과거에 급제한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과갑중인. 혹 유계 무병. 만약에 개수가 있기만 하고 병화가 없다. 이제 미월에 그럴 경우에는 경각, 가화수제. 이제 이럴 경우 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다. 근데 간목을 볼 경우에는 수제는 한다. 이게 어느 정도 재주는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중간 정도 부자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감약부라. 근데 이렇게 6월무토가 정관에서 개수가 있고 병화가 없는데 간목을 보게 되면 수제가 되고 간목을 못 보게 되면 약부라. 그래서 이제 재물이 뭐 그래도 부자는 될 수 있다. 무감약부. 간목이 없어도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 있다. 대개 부자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혹 유병무계. 혹 그 병화가 있고 개수가 없게 되면 병화만 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도사문이라. 이제 가도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 가짜거든요. 그래서 사문은 이제 조선으로 말하면 뭐 성리학, 유학을 얘기하게 되는데 가짜 학문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파족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파자 같은데 의식 파족.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깨트려진다. 곧 하늘에 병화만 떠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고함, 아주 메마름이 극에 다르기 때문에 땅이 아주 쩍쩍 갈라지죠. 그래서 승도의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월이나 5월이나 전부 조우되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궁통은 궁통보감, 뭐 예전으로 치면 뭐 조화 원약 다 똑같은 얘기인데 궁통보감, 뭐 조화 원약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궁통보감이나 조화 원약이라고 했지 옛날에.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조우입니다. 조우가 곧 기상론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 토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상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혹 개투 신출, 혹 개수가 투관돼 있고 신금이 있을 경우 정간에 이 도필지제. 도필지제라는 것은 뭐냐면 말단 관리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말단 관리가 이게 뭐 칼로 이렇게 연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칼로 일일이 그 죽간이라고 그러죠. 대나무 같은데 칼로 베어내서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말단 관리들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모토가 개수와 신금이 투관돼 있게 되면 말단 관리 정도 할 수 있다. 토필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는 의미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 낮은 관리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가모일약. 가모일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도모할 수 있다. 이로네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출세기를 도모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썩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뭐 개수와 신금이 투관되어 있다는 것은 큰 그릇이다. 큰 명예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무계병자. 개수와 병화가 없는 자. 상인이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다. 야구무갑. 여기에 또한 간목이 없게 되면 하천지배라. 이제 아주 낮은 무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미월의 무토는 토월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간목은 소토하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토월이니까 소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땅에 나무를 심는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땅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심어야만이 그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땅은 많은데 나무를 안 심게 되면 이제 다른 방법 1호 공명이라고 이럴 때 다른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정상은 이제 공부를 얘기합니다. 공부와 학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대 그렇게 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재능으로 써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 혹 토다 득일 갑줄이라. 그래서 토는 많은데 하나의 갑목이 투철되어 있게 되면 그런데 불견 경신을 경금이나 신금을 보지 않는다면 위인 작사 헌항인 것 같은데요. 그죠? 위인 작사 헌항이라. 성정 근신 즉불현장 날릴 양자네요. 그래서 즉불현양 문장 경세라. 그래서 이제 뭐 미월무토 토다 이렇게 미월에 토가 많은 계절에 간목이 투출돼 있고 경신금이 없다. 경신금이 없다는 것은 경금 신금이 없게 되면 간목을 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위인이 작사헌항인데 위인이 뭐냐면 어느 정도 작사헌항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기계는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성정이 근신이라는 것은 이제 신중하다는 얘기죠. 아주 차분하니 신중하다. 차분하니 크게 신중하나 즉불현장이라. 즉불현양이란 것은 크게 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이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데 경신금이 없게 되면 사람이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모는 하나 그리고 성정도 좀 신중한 것 같으나 즉불현양 이게 크게 드높일 수 없다. 또한 역 문장 개세 그러나 이게 참 모순되는 구조인데 그러나 문장으로는 세상을 떨칠 수 있다. 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앞뒤 문장이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 경세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세상을 드높일 수 있다. 간목이 투출돼 있고 경신금이 없게 되면 위인이 작사함에 있어서 이를 도모함에 있어서 성정이 근신하고 신중한 것 같으면서도 신중하나 즉불현양 크게는 드높일 수 없으나 문장으로는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관리로 좀 관리로 갈 수 있는 어떤 사주 구조를 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결론은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용계자 금처수저라 해서 개수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뭐 금이 처가 되고 수가 자식이 되는 이치입니다. 용병자 수처 이제 목처 화자가 되는 거죠. 병화를 쓰게 되면 병화가 이게 자식이 됩니다. 용신이니까 그리고 목이 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간목이 용신이게 되면 당연히 목이 자식이 되고 수가 처가 되는 이치입니다. 이게 이제 미월의 무토의 그 간략적인 내용인데 이걸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통변술로서 이것을 내가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주는 취미로 공부할 수도 있으나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업으로 삼으려고 하면 피나는
하나의 통변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통변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주 어렵게 좀 얻었지만 그걸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도 없고 제가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어떤 책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막상 덮어보고 실전에 쓸 수 있는가 그 책의 내용을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뭐 신살, 격구, 그다음에 뭐 공망,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 운성 이걸 손님을 앉혀놓고 쓸 수가 있느냐는 거죠. 손님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상담인가? 이게 저는 상당히 많은 한계를 느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요 사주가 이제 공통보감에 나 있는 사주들인데요. 과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통보감은 이게 승도지명으로 나온 사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 사주를 15살짜리 학생이 들고 오게 되면 상담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뭐 한 50살 넘은 사람이 이 사주를 들고 오게 되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일단 이제 직설화법이죠. 네. 그냥 직설화법으로 바로 그냥 판단을 해야 상담이 짧아집니다. 요 사주 돈이 모일 수가 없겠죠. 돈 모일만 하면 다 사라지는 사주들입니다. 이런 사주들. 그리고 이게 뭐 승도지명이라고 했는데 참 이게 답답합니다. 이 사주 오게 되면 야, 이 사주를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토가 많죠. 뭐 격국으로 따지게 되면 이 궁통이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하게 되면 토는 많은데 목이 없으니까 소토가 안 된 사주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소태가 안 된 사주. 거기에 금도 없죠. 식상도 못 써먹습니다. 이 사주는 식상은 제로 가는데 제로 못 가니까 못 써먹죠. 그나마 조금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초년에 경신대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일찍 지나가 버리니까 이거 야 평생 이게 운이 없는 사주예요. 이게 보게 되면 꽉 막힌 사주입니다. 전형적인 사주의 기가 하나도 통하 있질 않죠. 그리고 이제 암학도 많고 이게 남자지만 야 이게 좀 뭐 군겁정제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격국에서는 뭐 군겁정제 그런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군겁정제 좋습니다. 근데 군겁정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게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 사주는 상당히 문제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결혼한 뭐 승도지명이지만 그래도 여자는 있었겠죠. 당연히 이 사주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이 승도지명이라는 게 뭐 스님이라면 일단 고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님이 있고 좀 이제 뭐 파기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뭐 무늬만 또 스님인 사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요 사주는 제가 봤을 때 뭐 승도지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스님보다는 그냥 인생 자체가 안 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님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도 많이 좀 문제가 됐겠죠. 이 사주는 딱 보면. 그래서 궁합적으로도 영 아닌 사주고 재물복도 없고 명예복도 없고 뭐 땅은 이렇게 있는데 뭐 나무 심은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주. 그래서 정말 한눈에 보기에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사주고 이 사주는 이제 제가 보니까 남편하고 사별한 사주로 예제로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책에 제가 상담한 사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뭐 이제 우리가 뭐랄까 고란살이라고 하나요? 뭐 양인살, 소위 이제 격국이나 신살에서 많이 하는 것들, 뭐 무진백호, 기미백호, 무술백호, 개축백호, 또 이러니까 이제 뭐 살 가지고 막 풀어댑니다. 뭐 백호살. 근데 살로 안 풀어도 이 사주의 성향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재물, 운도 언제 하면 돈을 벌고 언제 하면 돈을 잃을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살 없이요. 근데 제가 이런 사주를 만약에 누군가 풀어달라고 그러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부 백호살로 풀어댈 겁니다. 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참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저하고 상담받으신 분들이 전부 이제 격국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격국. 그 다음에 할 얘기 없으면 이제 신살. 한 10분 전에도 저한테 예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레, 천라지망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레 뭐 들어오면 뭐합니까? 세운에서. 저도 작년에 수레 철락에 걸렸습니다. 제가 해수가 있기 때문에 무술년이면 수레 철락에 걸리죠. 이런 해석법들, 인류적인 해석법들 전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살은 무시해라. 다만 건강, 생명,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좀 살로 푸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행으로 푸는데 술토가 들어오면 이 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수가 죽게 돼 있어요. 인체상에서. 그래서 죽는 글자에 대한 그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살들이 좀 문제가 많다. 제가 봤을 땐. 이 사주도 보게 되면 뭐 무호, 양인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무관사주. 뭐 또 이렇게 풀어 되겠죠. 무관사주. 또 신강이다. 오화가 많으니까 뭐 신강사주다. 이렇게들 푸는데 이게 신강사주인가요? 이게 과연 신강사주인가? 저는 뭐 들으시는 분들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배운 바로는 이거 신강사주가 아닙니다. 신강사주가 아니고 인수가 강한 사주입니다. 인수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천간에 무토가 4개 있었다고 강한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주의 강약, 사주의 쉽게 얘기하면 뭐 신강신약법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과연 오행의 개수로 판단하는 방법. 좀 되게 이거는 제 생각에 좀 유치하다. 다 그럽니다. 목이 4개니까 어우 강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냥 웃고 마는데 네. 아니 목이 4개가 강합니까? 천간에 무 이렇게 돼 있으면 전부 강하다고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아닙니다. 강하려면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 무슨 뿌리? 일간의 뿌리. 그리고 천간에 떠 있는 글자에 뿌리가 있어야 그게 강한 것이지, 뭐 글자가 많다고 강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주가 강한 사주일까요? 난 이 여자의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는 절대 강한 사주가 아닙니다. 네. 뭐 무호 양인이라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겠죠.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일단 남편 복이 없죠. 대번에 보기에도. 예. 남편이 딱 찾아보게 되면 미중의 을목이 관으로서 아주 미세하게 연약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간 기준으로 한 해석법이고 또 연간으로 보게 되면 관이 또 많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초혼 실패 사주구나 그냥. 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땐 신강 사주도 아니다. 다만 인수가 강하다. 여자가 인수가 강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인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으세요. 관성의 힘을 뺀다고 보면 돼요. 인수가 강하면 관성의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무능력해져 버리죠? 그럼 심하면 사망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거나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에 인수 국을 짜버리면 이거 그냥 남편 보고 목이라는 글자는 죽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제 속칭 표현이 그런 건데 그래서 사주는 한눈에 보는 법이 봐야 되고 화가 강하니까 목이 죽는구나. 화만 감아가면 목만 죽을까요? 아니에요. 금도 죽어요. 그럼 금도 죽을까요? 수도 죽어요. 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식상생재가 될 것 같지만 이 사주는 식상생재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돈 벌어도 돈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재물의 관계 잘 봐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주인가 없는 사주인가 돈이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 이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주는 좀 문제가 있는 사주들이다. 특히 이 남자 사주가 좀 문제가 많죠. 왜 그렇게 보여주고 이 사주에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의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죠 많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머니 인수가 지금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힘은 강하고 아버지의 힘은 약하니까 부모 관계도 살펴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공통점은 목이 없습니다. 목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땅에는 일단 목이 있어야 돼요. 땅이 저렇게 많은데 많은 땅.
많은 땅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이사주가. 목을 키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릇이 많이 좀 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미월 무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을, 삼추로 넘어가겠습니다.